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관련해서는 제가 내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가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조선주가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주도주로 있는 에코프로를 제외하고서는요.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에코프로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폭이 더 컸긴 했지만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하락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약간 좀 주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실제 매매를 해야 되는 반도체 중대형주의 등락폭이 7월 들어서 삼성전자 대비해서 약간 좀 슈팅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부담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평가치가 너무 높은 에코프로를 포함한 포스코 그룹주나 이런 쪽을 제외하면요. 조선주 말고는 앞으로의 주도주를 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6월 이후에 7월 달에 돼서도 종목군을 보면요.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이후에는요. 일부 반도체와 함께 에코프로 쪽에서 너무 강한 시세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제외한 중소형이나 중대형급 종목들에서는요. 굉장히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주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좀 그런 부분은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주의 움직임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요. 에코프로와 비교해서 성장 산업이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조선주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조선주는 이 기업을 따지기보다 일단 산업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 상황을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조선업 자체는 10년 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 이유는요.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는 주요 수출 품목 자체가 부피가 컸기 때문에 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는요. 반도체나 스마트폰 이쪽이 주력으로 나가는 수출이나 수입 품목이 되다 보니까 배가 아니라 그냥 비행기로 쏴버립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배를 이용한 이런 교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자, 그러면서 발생한 게 배를 사용은 하지만 배를 사용하는 총량이 줄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결과가 장기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2011년 고점을 기준해서 대략 한 2013년부터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붙었을까요? 가격 경쟁이 붙은 겁니다. 자, 실제 지구상에서 배를 그냥 한국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배를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은 한국에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 몰려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거의 사실상 도산했다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모기업인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찢었다 다시 붙였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주인인 하나그룹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정부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으로 이름이 바뀐 한 6월 10일경 전까지는요. 산업은행 지분이 70%에 가까웠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은 지금 5월달과 6월달을 지나면서 신고가 구간을 달성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이후에는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매물 소화 과정은 거쳤지만요.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물론 상승폭만 봐서는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상승폭이 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체크해 보면 자, 잘 보세요. 에코프로의 움직임입니다. 에코프로가 올해 들어서 15배를 또 올랐어요. 10만원부터 2월달을 기준으로 10만원부터 시작해서 150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요. 에코프로가 다시 15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 계기는 22년 10월과 11월에 신고가를 다시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고가를 달성하기 이전에는 어느 정도의 하락률이 나왔을까요? 자, 잘 보세요. 2020년과 21년의 주도주는 두 가지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와 그리고 원전 관련주죠. 물론 메타버스나 이런 쪽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쪽은 실제 실적이 동반되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니죠. 무슨 이야기냐? 실적이 동반되면서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테마군 안에서는 에코프로와 원전 관련주가 유일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률은 고가 대비해서 체크를 해보면 대략 60%에 가깝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건 추가 상승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폭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조정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건 앞으로 성장폭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앞으로의 성장폭이 갖춰져 있지만 여기서 주가가 먼저 더 반영을 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는 실적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직전이나 그 전의 시세가 뭐 10배, 뭐 5배, 뭐 많게는 20배까지도 그런 시세가 나온다면 그 실적 확인 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거칠 때 얼마나 하락폭이 커지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지금 에코프로의 60%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예상치에 준하진 않아도 실적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건 다시 재상승 구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런 구간을 거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건 다시 신고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20에서 30% 정도의 조정을 준다는 거죠. 자,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자, 무슨 상황이 다르냐면요. 자, 잘 보세요. 조선주는 10년째 업황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 산업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삼성중공업의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건 왜 나오냐면 기본적으로 배를 사용하는 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답 나왔죠. 조선주는 성장 산업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제일 나쁘다. 그리고 그 제일 나쁜 상황에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뿐이다. 그 약간의 회복세가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만약에 여기서 더 나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래봤자 적자입니다. 자, 근데 삼성중공업은 이미 3년치의 수주 물량을 모두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3년치에 대한 수주 물량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신고가를 발생했다는 건 조선주에서도 당연히 시세가 가장 먼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 구간이 아무리 나쁜 종목, 즉 지금 최악인 경우에서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세가 유지되는 그 기간은요, 잘 들으세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때까지입니다. 실적이. 그리고 그 실적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끝납니다. 근데 조선주의 상황은 지금 어때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의 적자 폭을 보면 분기당 1000억대, 3000억대, 그리고 연단, 그리고 연간 단위로 조 단위의 적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가로 치환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상승의 초입 구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선주가 앞으로 2차전지만큼 상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조선주는 더 이상 망할 수 있는 상황이 한 번의 버블을 겪기 전까지는 없기 때문에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다는 건 정부에서 망하는 걸 막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높여서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은 대폭 커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서만 15배가 상승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15배 상승한 종목에 내가 큰 금액을 투여해서 수익 금액을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요?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안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와 비교해서 삼성중공업이 리스크 대비해서 리턴의 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고,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 수익 금액, 결과적인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에서 지금 중요한 건 올라갈 때 추격하는 게 아니라 조정 구간에 지속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전략, 그리고 이 가격을 토대로 진행돼야 되는 보유 전략이 필요한데, 이 보유 전략은 잘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이 매물 소화 과정은 뭐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30%까지 거치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기 보유 전략은 첫 번째, 가격 전략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리고 기간은 2주 안에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겠죠. 그 틀리는 구간을 애초에 계획을 해서 장기 투자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 장기 투자의 기준치는요, 2달입니다. 연 단위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장기 투자의 기준치를 말씀을 드리냐면, 시세가 한번 진행되었을 때 뭐 5배가 오르고 10배가 오르고 뭐 또는 뭐 2배가 오르고 이렇게 종목별로 등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런 시세가 나오는 모든 종목들은 모두 3개월 안에 끝납니다. 그리고 조정 구간을 거친 다음에 다시 신고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붙죠. 즉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건 장기 투자까지 염두에 둔다는 건데, 장기 투자는 2달 안에 끝낼 수 있고, 그 2달 내에서는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즉 내가 보유 기간을 내가 스스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가격 전략이다.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가격 전략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그리고 매매 기법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무료로 다 받아가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삼성중공업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삼성중공업뿐 아니라 에코프로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모두 다 동일합니다.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볼 때는 시세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시세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신고가라는 확인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구간을 노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자, 잘 보세요. 신고가 오케이 다 좋은데 이 신고가 이후에는 무조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매물 소화 과정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변동폭, 즉 등락폭이 더 커집니다.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뭐 10%는 수월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지만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를 보더라도요. 에코프로가 올해의 시세는 사실 너무 단기적으로 너무 강하고 실제 2022년도에 다시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15만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올해 2월 달에 상승을 시작하기 전에 30%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즉 30%의 조정 구간을 3개월에 걸쳐서 보인 거죠. 자, 근데 이런 구간이 나와야 이런 시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에코프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쪽의 시세만 보고 있는데 이런 시세가 준비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조정이 따라옵니다. 자, 근데 삼성중공업이라고 이런 구간이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근데 삼성중공업은 뭐라고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건 수익 금액, 즉 리스크 대비한 리턴의 폭이 크기 때문에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보다 투자 매력이 훨씬 더 뛰어난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투자 매력 뛰어나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 다 높고 다 좋은데 최소한의 기술적인 부분을 적용을 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를 했을 때 내가 보유 기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 최소한으로 물릴 수 있고 그 물린 구간에는 가격 전략에 의해서 자금의 투입을 분할로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뭐 분산 투자하자, 분할 매수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신규 매수를 들어갈 때부터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단순 물타기라고 볼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구도 지금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100%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추세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 추세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건데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가격 전략을 토대로 한 보유 전략이 무조건 필수고 이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으로 끌고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 그냥 제가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링크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릴게요. 삼성중공업은 조선주입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잘 들으세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정부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오션, 즉 대우조선해양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리스크 대비한, 즉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것 대비해서 리턴의 폭, 즉 상승의 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럴수록 수익 금액의 폭을 늘려야 됩니다. 그럴수록 수익 금액의 폭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되면서 무조건 멘탈을 잡아갔을 때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